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 청약 경쟁률 그리고 계약률 또한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할 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사야 할 아파트,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 2023년 7월 기준입니다. 주택 종합으로 매매 가격이 0.03% 상승, 전세는 0.04% 하락, 월세도 0.05% 하락이고요. 아파트는 매매가 0.06% 상승, 전세, 월세가 부분적으로 조금 하락을 했다라는 지표입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거의 1년 이상 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주택이나 아파트 동향이 매매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드디어 1년 넘게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드디어 매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기사고요. 오른쪽에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입니다. 2023년 6월 기준입니다. 계속적으로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최근까지도 미분양이 쭉 증가하다가 최고로 전국에 7만 5천 호에서 점점 줄어서 6만 6천 호까지 미분양이 좀 감소한 상황이고요. 대구도 거의 1만 4천 호 가까이 되다가 현재 11,400호 정도까지 미분양이 조금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상황인 거죠. 자, 전국의 미분양이 탑 1호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구광역시의 전세 매물 소진, 제가 이 그래프를 아실에서 2023년 오늘입니다. 8월 16일 기준으로 한 달 전 기준으로 감소순으로 해서 대구에 각 구별로 어디에 가장 많이 전세 매물이 소진되었나 봤더니만 남구, 그 다음에 동구에 지금 미분양이 엄청 많죠. 달서구, 북구, 달성군 수준으로 이 수순으로 해서 13%, 12%, 10%, 6%, 3.6% 이런 순으로 한 달 전에 비해서 전세, 시중에 나와 있는 전세 물건에 계속적으로 감소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려 봅니다. 호주에 이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부산의 대연 3, DIL 84제곱 국민평형인데 8억 넘어 청약 전선의 먹구름이다라는 기사가 2023년도 7월 4일에 처음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대연 3구역, DIL 이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일대에 하는 부산 최대, 거의 세대수로 따지면 거의 최대 이런 세대수를 자랑하는데 입주는 27년도 4월이고요. 총 4,488호 중에서 일반 분양이 2,300이니까 엄청나게 큰 대단지인 거죠. 근데 3.3제곱미터당 2,000 거의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84 국민평형 기준으로 7억 7,600 거의 8억에 육박하는 분양가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고 분양 조건이 있고 일정 쭉쭉쭉 나오지만 와, 이거 과연 7월 달에 이런 청약 이렇게 딱 발표가 되기 전에 힘들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높은데 이렇게 기사가 처음에 났습니다. 그래서 부산 대연의 우암 브랜드별 84 분양가 실거래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DIL 자체가 옆에 있는 두산 오션시티와 롯데캐슬 레전드 등등해서 가격 차이가 많게는 2억 이상 지금 나게 이렇게 상황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신축이지만 이런 높은 분양가가 과연 시장에서 통할까라는 의문이라든지 좋지 않게 보는 이런 비관적으로 보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 최고 부산 청약 경쟁률 대연 DIL 2에서 8일 정당 계약 이렇게 나왔고요. 부산 대연동 분양가가 8억 시대 열리나, 이게 중요하겠죠. DIL 계약률이 여러분들 98%라는 이런 기사가 8월 15일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런 세대수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청약 당시에 경쟁률인데요. 대부분 다 1순위의 마감이 이런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11.8대1, 13.8대1, 21.3대1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15대1 정도 나왔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올해 계속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고 지방에는 지금 청약 시장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대1 거의 완판 가까이 이런 상황이 됐다. 부산 8월 15일 기사 기준으로 부산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 대연 DIL 계약률이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98% 거의 다 완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3.3제곱미터당 평당 2,300만 원. 고분양가에도 빠른 속도로 계약이 진행돼서 해수동,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를 제외하고 동쪽에 있는 부산의 새 기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의 중요 부분만 보면 올해 부산 분양 최고 경쟁률인 15.6대1을 기록했다. 그리고 쭉 나오지만 국평 기준으로 7억
8,200만 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암동, 두산 이브더제니스 오션시티 84, 5억 9천만 원과 비교해서 2억 정도 차이가 난다. 아무리 입지가 좋다는 점을 고려해도 분양가가 과하다는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계약 체결 1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완판이 임박하자 분양가가 이 일대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기존 아파트에도 어떻습니까? 이게 대장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고 청약이 경쟁률이 높다 보면 기존에 있는 기축, 구축 아파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당연히 있겠죠. 동의대학교 부동산 대학 원장님이 최근에 서울에서 청약 시장의 활발한 움직임이 주변 시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약에 떨어진 사람들이 주변에 싼 구축으로 접근하면서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대장 아파트나 1급지에서 먼저 상승하고 그 뒤에 2급지, 3급지 순으로 물이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시죠. 부산에서도 주요 청약이 이루어진 곳 인근의 구축의 기맞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보통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세가 자체가 많이 힘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구축까지도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고 매매가 자체도 같이 동반으로 하락하는데 이 일대가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구축 아파트가 이렇게 잘 분양이 되고 또 완판 행진으로 가게 되면서 추후에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조금 조정됐던 가격이 빠지면 다시 이렇게 회복되면서 구축 아파트 또한 키 맞추기 같이 따라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5개월 연속 상승했다. 3.3제곱미터당 1,626만 원. 분양가도 이 5개월 연속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또 기사가 8월 16일 오늘자 기사로 또 나왔습니다. 분양가 또 얼마나 뛰나? 840만 원. 재개발, 노. 결국 재입찰. 이게 무슨 얘기냐? 재개발을 했는데 서울 강북 지역에서 3.3제곱미터 평당에 840만 원 공사비를 제시했지만 시공사 선정이 유찰돼서 재입찰에 나서는 등 이런 사례도 등장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계속적으로 시공사에서는 이 정도 가격으로 아무리 높아진 가격을 조합 측에서 제시를 해도 안 돼. 나 이걸로 해서 도저히 못 지어. 이문이 남지 않아.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공사비가 도대체 그럼 평당 얼마를 더 줘야 되는가? 이런 또 예측을 앞으로도 우리가 일반인 입장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가 관심 갖고 투자를 이제 해야 되겠죠. 이런 사항을 우리가 기반적인 지식을 알고 매수나 실거주나 투자를 하는 곳은 이런 곳, 이런 공통점이 있는 곳입니다. 단 예전과 같은 급등기, 불장, 전국 대세 상승장 있죠. 2021년도 그때가 아니기에 천천히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내 투자 가능 시드머니, 그 다음에 대출 규모, 그 다음에 이자 상환 능력입니다. 정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고금리죠. 시장의 유동성도 2, 3년 전 또 코로나 때 대비해서도 아직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라는 수준은 아닙니다. 많이 지금 수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 때문인가요? 금리가 앞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과연 시중의 유동성이 더 풀리게 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도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앞에 우리가 보셨듯이 건축비, 자재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건비 계속적으로 상승기죠. 오늘이 가장 싸다? 이런 예측이 또 나오는 것인가? 앞으로 하지만 예측은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것이 인허가나 착공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2, 3년 뒤에 입주가 혹시라도 부족한 지역이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향후의 미분양 소진이 가속화되는 지역을 미리미리 확인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P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로 P, 그 다음에 추후에 다시 플러스로 이런 프리미엄 자체가 붙는 이런 상황이 되는 단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변에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가격이 하락 조정이 많이 된 구축이나 기축 아파트가 많은 거죠. 아직까지 실수요 거래가 많은 곳,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거래가 많은 곳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대장 아파트보다 위치 입지가 좋은데 연식이 오래된 것, 그리고 주변에 대장 아파트가 쭉쭉쭉 치고 나가주는 상황이라면 이제 2급지, 3급지에도 물이 들어올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 상품을 잘만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탈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분양한 그런 아파트들 있죠. 계속적으로 지금 건축하고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곧 입주할 분양권들,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마피 물건이나 거의 피가 붙지 않는 물건들 있죠.
이런 물건들 중에서 RR, 그러니까 로얄동, 로얄층 매물들이 점점 계약이 많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현장 가보니까 소장님들이 야, RR 물건들은 벌써 다 소진됐는데 이렇게 되는 단지가 있는지 우리가 실제 발품을 팔아보면서 현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많이 하락 조정된 준신축이나 구축의 입지 좋은 아파트들 또는 마피나 프리미엄 자체가 적은 신축 분양권을 매수하기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 공사비 증액 문제, 앞에 우리가 보았던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리고 추후에 내년도 예상하고 있지만 금리가 하락 안정화가 되면서 공급이 부족하는 그런 지역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전세가 앞으로 다시 지금 역전세 문제가 많은데 다시 전세가 계속적으로 대란된 전세 찾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매매가가 같이 밀어 올리는 현상 그런 될 지역이 반드시 생깁니다. 모두가 관심이 없고 지금이죠. 하락한다고 할 때 그 기회를 잡는 저와 우리 구독자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2023년도 하반기를 달려가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그럼 뭘 사야 돼? 어떤 쪽에 아파트를 관심 가져야 되라고 했을 때는 저는 요런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딱 하나 그 매물만 잘 잡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부동산은 단타로 팔고 이렇게 막 급등하는 자산이 아닌 좋은 매물을 싸게 금매로 잡아서 길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임을 명심하시고 시간임을 먹고 자라는 부동산, 좋은 부동산을 미리미리 선점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매물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바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